오늘은 9번째 강의로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파주 캠퍼스에 있는 방송연예과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대학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나의 정신을 좀 키워주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음도 몸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신세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심신을 안정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나는 독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이 스마트폰의 여파로 독서를 별로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강조를 하면서 오늘 수학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이네요. 광수 생각에 보면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비빔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쌀은 이천에서 고추장은 전북에서 만든 순창 고추장, 계란은 경기도 파주에서 가져와서 만들었고 나물들은 산 깊은 강원도에서 가지고 왔네요. 김은 부산에서 왔고 참기름은 충청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는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팔도에 있는 여러 개들이 모여 있을 때 흉내낼 수 없는 맛을 냅니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싶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런 비빔밥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역별로 차별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은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P&G라고 하는 회사 인사 담당 매니저가 했던 얘기입니다. 리더십은 남에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이 그 저기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치렀던 대통령입니다. 불행을 겪었던 대통령이기도 하죠. 남북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와중에서 어릴 때 친구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백악관에 와서 친구에게 링컨이 평상시에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혼자서 많이 했다고 그러죠. 거의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 링컨은 그냥 얘기만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듣기만 했대요. 그리고 링컨이 그 친구랑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 얘기 잘 들었다라고요. 그 친구는 들어주기만 했는데 링컨이 생각할 때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사람이 급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그건 이거야 라고 끼어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았네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가 다행식이다. 이때 우리 조건 하나 중요하다 그랬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유리식의 간략화, 일반식의 간략화와 다를 바 없어요. 공통인수를 통해서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유리식의 곱셈과 나누셈은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약분을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랬네요. 그리고 우리 번분수식이라는 걸 다뤘는데 얘는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식인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분모의 나누셈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별로 어려운 유리식의 나누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Keep, Change, Flip 적용하면 되죠. 유리식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우리는 통분을 처리해 주면 된다 그랬네요. 그리고 우리 유리방정식이라는 걸 다뤘는데 당방정식에다가 분수방정식을 합한 개념이 우리는 유리방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구를 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긴 지렛대와 지렛못만 있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아르키메데스의 얘기를 우리 상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구를 드는 방법은 지렛대와 지렛목을 있으면 지구를 들 수 있는데
저렇게 큰 지렛대와 저렇게 큰 지렛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방법으로 지구를 한번 들어보죠. 이탈리아 현대미술가인 피에로 만조니는 저렇게 했대요. 여기다가 지구에다가 딱 붙여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대요. 거꾸로 지구를 듬이라고. 지구 든 거 맞죠? 지렛대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는 이런 겁니다. 바위 위에다가 지렛점을 두고 이렇게 지렛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죠. 그리고 지렛점과 바위 사이 거리 A, 지렛점과 내가 힘을 주는 그 힘점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거운 바위를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바위 무게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누르는 힘 곱하기 B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렛점이 바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바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톱깎이도 지렛점은 요 위치, 꺾인 위치에 있죠. 우리가 힘을 주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니프나 벤치나 롱노즈 플라이는 작용점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 거리보다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주는 거리를 길게 함으로써 좀 더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병따개도 기본적으로 지렛점을 여기 두고 작용점, 우리가 힘점은 여기에 둠으로써 우리 지렛대 원리를 이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소를 통해서도 체중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거리를 두고 시소를 타면 되겠고 체중의 차이가 나면 가깝게 멀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소 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이런 막대 저울이 있었어요. 이 막대 저울도 우리 작용점은 여기에 들어있고 짐을 거는 고리는 여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추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우리 그 막대 저울을 이제 동작을 시켰는데 이것 또한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피자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엄마는 피자를 살 때 항상 A 모양을 사왔습니다. 오늘 영희는 B 모양으로 사왔는데 B가 A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 A는 지름이 15cm인 피자이고 B는 가로 세로가 13cm인 피자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영희는 이렇게 딱 겹쳐놓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 봐. A, B 거의 같단 말이야. 엄마는 A 잘라가지고 B에다 차근차근 채워보니까 거의 같을 것 같은데 그랬네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면적을 계산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A의 면적은 파이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고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15, 지름이 15니까 반지름은 7.5죠. 파이 제곱 7.5의 제곱을 했더니 176.62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13 곱하기 13을 했더니 169라는 값이 나왔네요. 따라서 현재 이 그림에서는 A 피자가 B 피자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왜 파이 제곱일까요? 우리 원의 면적이 파이 제곱인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건을 감아서 원을 만들고 반지름 방향으로 쭉 잘라보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무명건을 펼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무명건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가운데까지 자르고 쭉 펼쳐놓으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무명건이 가르면 가를수록 완벽한 삼각형에 좀 더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가로 방향의 길이는 가장 바깥쪽은 기본적으로 파이 2파이r에 해당이 되겠네요. 원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는 아마도 r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삼각형의 면적 공식으로부터 원의 면적을 2파이r 곱하기 r를 해주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r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의 면적은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잘라보도록 하죠. 그러면 모양이 각각 호가 되는데 자꾸 자르다 보면 거의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들을 엇갈리게 붙여보긴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자른 다음에 여기에 하나하나 건너뛰어서 밑에다 연결하고 또 반점은 위에다 연결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 크기가 적어지게 되면 거의 완벽한 사각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 방향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원래 원주 중에서 절반을 쓰고 있죠. 따라서 파이 r이 되겠습니다. 여기 높이는 거의 r에 가깝게 되겠죠.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완벽한 r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원의 면적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곱하기 r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다.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다라는 것을 우리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2차 방정식의 형태에 따른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죠. 또한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겠습니다. 또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일부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의 표준 형태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2차항으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형태입니다. x제곱, x 상수항 이런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을 2차 방정식의 표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만약에 항이 그 내림차순이 아니라 섞여 있다면 일단 1차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예제 1번은 표준 형태로 2차 방정식을 배열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는 제곱항 3x제곱 그 다음에 5x 빼기 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3 이퀄 0 하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2차항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x 빼기 8 이퀄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계산하기 좀 번잡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 이퀄 0이라고 쓰더라도 좋습니다. 다음 12 이퀄 7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되어 있네요. 2차항은 7x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2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이퀄 0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7x제곱 이퀄 3이라고 하는 것은 7x제곱 1차항은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고 써주면 표준 형태로 2차 방정식을 배열한 꼴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곱근에 의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생긴 것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완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이퀄 0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불완전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c 이퀄 0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순수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2차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형태의 방정식으로 배열하고 계수 ABC를 구하라 그랬네요.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2 이퀄 0 이건 표준 형태예요. 그러면 A는 3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5에 해당이 되겠고 C는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 5x제곱 이퀄 2x 빼기 3입니다. 자, 2x 빼기 3을 왼쪽으로 옮기면 표준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퀄 0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A는 5,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다음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x 이퀄 0이라고 그랬네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의 값이 양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서 6x제곱 마이너스 2x는 0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완전 2차 방정식이죠. A는 6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곱근에 의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순수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x제곱 더하기 c 이퀄 0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c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 ax제곱 이퀄 마이너스 c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양변에 나눠서 x제곱 이퀄 마이너스 a분의 c 형태로 나누고 그 다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 형태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은 3y제곱 이퀄 27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y제곱 앞에 들어있는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y제곱 이퀄 9가 됐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제 4번에서는 4x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9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4x제곱 이퀄 9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4를 나눠서 x제곱 이퀄 4분의 9라고 써주죠.
그러면 이제 루트를 씌워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9라고 써주면 되겠고 9는 3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순수 2차 방정식은 상당히 손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편이죠. 다음 불완전 2차 방정식입니다. 불완전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이퀄 0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죠. 이때 우리는 x를 밖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x를 묶어내게 되면 x 곱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그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이 되거나 ax 더하기 b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x가 0이 되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저 값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불완전 2차 방정식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x 더하기 2x는 0이다 그랬네요. 이 경우에 x를 묶어내면 x 곱하기 x 더하기 2는 0이다 그랬네요. 이때 우리 그 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거나 괄호 속이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죠. 따라서 x가 0이 되거나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우리는 저기 x제곱 더하기 2x가 0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2x제곱 이퀄 5x라고 그랬네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라고 써주고 거기에서 x를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2x 빼기 5는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에 x가 0이 되거나 2x 마이너스 5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0이 되거나 x는 2분의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8x 이퀄 0 그랬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4x죠. 그래서 4x를 묶어내고 나면 4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랬네요. 이때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이 되거나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0 또는 x는 2라는 해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 2차 방정식입니다. 완전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 되는 그런 경우죠.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의 곱으로 표시한다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우리 7장 곱셈과 인수에서 학습을 했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은 보면 1번 인수조합 찾기, 2번 개수를 구성하기, 3번 인수분해 완성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좀 더 손쉽게 우리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죠. 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다 라는 것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인수조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x제곱은 1 곱하기 1 형태가 되겠고 5는 1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5 앞에 있는 것도 양이고 6x 앞에 있는 것도 양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1 곱하기 5, 1 곱하기 1 그래서 총 6x가 나올 수 있네요. 개수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네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5의 곱은 0이 된다. 그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고 이때 앞에 있는 괄호값이 0이 되거나 뒤에 있는 괄호값이 0이 되면 우리 전체 그 방정식이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라고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5번은 6x제곱 더하기 4는 11x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현재는 표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1x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6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4 이퀄 0이라고 하는 표준 형태로 기술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인수조합을 찾습니다. 1614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각각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6이 나와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안됩니다. 자 1, 4를 뒤집었어요. 6, 4, 2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요거는 버립니다. 자 1, 6, 2, 2의 조합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번째도 버려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6을 2 곱하기 3으로 구성하고 1을 1 곱하기 4로 구성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넣으면 2, 4, 8, 그 다음에 3, 1은 3, 마이너스 11이 나오네요. 이 조합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들어갔을 때 개수가 우리가 원했던 개수랑 같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저 인수분해를 하면 2x-1과 3x-4의 곱으로 주어지게 되겠고 그 값이 0이 되는 조건이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x는 3분의 4가 되면 된다라고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기로 하죠. 지금 완전 제곱 구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모든 2차 방정식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완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단 a로 묶어냅니다. a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a분의 b x까지 x제곱 더하기 a분의 b를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기에 2 곱하기 2a분의 b 형태로 표시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내용들이 여기 추가가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없던 것을 추가했으니까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고 a분의 c는 원래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요만큼을 남겨놓고 이쪽을 우측으로 이항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a분의 bx 더하기 2a제곱분의 b제곱 이퀄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을 완전 제곱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이 내용을 그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루트를 씌워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를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도 4a를 추가를 곱하도록 하죠. 그러면 2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a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2a를 밖으로 뽑아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 x라고 하는 것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형태로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한 큰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우리 큰의 공식은 아마도 웬만큼 수학 공부를 했으면 외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수식인데 항상 저 수식을 유도를 해서 알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형태로 나온 방정식으로 할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라는 수식을 아예 그냥 공식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예제 1번은 완전 제곱으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퀄 0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사실은 근의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완전 제곱 방식으로 차근차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이퀄 2라는 형태로 일단 2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양변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고 우변은 4분의 25 더하기 8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그 제곱을 없애면 x-2분의 5가 되겠고 우변을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0 루트 33이 되겠습니다. 루트 4분의 33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는 2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2가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고 쟤를 2를 묶게 되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하는 형태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루트 33의 값을 직접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는 x 값이 5.37 근처 혹은 또는 마이너스 0.37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이 기호는 유사하다, 거의 같다, 근사값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고 근사값만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완전 제곱으로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퀄 0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완전 제곱으로 구하기 위해서 상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x제곱의 차를 1차로 만들기 위해서 3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3분의 7이 되겠네요. 자, 왼쪽을 완전 제곱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요만큼이 남아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12분의 31이라고 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루트를 없애도록 하죠. 그러면 x-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분의 31이라고 하는 형태로 써줄 수 있겠고 얘네들을 분모 유리화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루트 93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x값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93이라고 하는 형태로 써줄 수 있겠고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3이라고 써줘도 됩니다. 그러면 루트 93을 실제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2.1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1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x제곱 마이너스 7x 이퀄 0 이것은 우리가 x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묶어내서 인수분해 방식으로 x 곱하기 x 빼기 7이 이퀄 0으로부터 x는 0 또는 x는 7이라고 하는 해를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도 완전 제곱이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지금 우리 좌변을 완전 제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2분의 7 x제곱을 양변에 이렇게 더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x-2분의 7의 제곱이 되겠고 오른쪽은 2분의 7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 x 빼기 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만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x는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플러스일 경우에는 x 이퀄 7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겠고 마이너스인 경우에서 x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해낸 방법과 완전 제곱을 통해서 계산해낸 방식은 근본적으로 같은 값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그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퀄 0 여기도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죠. 인수분해 방식으로 할 때 우리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의 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를 구했죠. 얘네들을 완전 제곱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2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하는 항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항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좌변은 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4분의 25 빼기 6이 되겠네요. 4분의 25 빼기 6을 계산했더니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5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오른쪽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인데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겠네요.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의 값이 되겠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즉 완전 제곱 방식은 사실은 인수분해 방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기로 하죠. 사실은 우리 여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앞에서 근의 공식을 구해놨습니다. 어떻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퀄 0 여기 인수분해가 가능했던 건데 이걸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a는 1, b는 5, c는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a에서 a는 1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었죠. 마이너스 b, b는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됐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6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의 제곱은 25가 되겠고 6, 4, 24가 되겠네요. 여기에는 1이 남네요. 루트 1이라는 것은 그냥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퀄 0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소수 이하 두 자리 수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a는 3,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7에 해당되므로 근의 공식에 넣어보기로 하죠.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a는 3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을 넣어줬습니다.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는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4ac, a는 3, c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보니까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 루트 9 더하기 84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93이 됩니다. 자, 이 루트 93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 루트 93은 얼마로 한다라고 값을 일반적으로 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을 했더니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644 값이 되겠고 2.11 혹은 마이너스 1.1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제 3번에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5-x분의 3은 2x다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금 분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정식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5-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3만 남고 우변은 2x에다가 5-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네요. 이때 a는 2, b는 마이너스 10, c는 3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는 2a, a는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10이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네요. 4 곱하기 a는 2, c는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6이라고 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루트 76도 바로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값을 일반적으로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8.7178이라고 하는 값을 줬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68 혹은 x는 마이너스 0.32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별식은 근의 공식에서 우리 루트 안에 있는 내용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는 거죠. 이 d 값이 양의 값을 갖게 되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그리고 d가 유리수의 완전 제곱이면 우리는 두 개의 유리수근을 갖게 되고 d가 유리수의 완전 제곱이 아니게 되면 무리수근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d가 0이게 되면 하나의 유리수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d가 음의 값을 갖게 되면 복소수근을 갖습니다. 실근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림으로 보자면 d가 양인 경우에는 두 실근이 x축과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d가 0이 되면 이렇게 x축과 한 곳에서 만나게 되고 얘네들은 한 실근 또는 이제 두 개의 값이 하나의 중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가 0보다 적을 때는 이렇게 x축과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가지지 않고 두 개의 흑근을 가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네요. 자, 예제 4번에서는 근을 판별하고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5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d를 계산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는 3이 되겠고 4 곱하기 a는 5,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게 했더니 d 값이 29입니다. 자, 29는 기본적으로 양의 값을 갖고 있죠. 0보다 커요.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하지만 29가 완전 제곱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무리수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형태로 값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계산기가 있으면 우리는 루트 29를 쉽게 계산해서 실제 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3x제곱 플러스 5x 이퀄 2라고 그랬네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 0이다. 그리고 d를 구해내 보기로 하죠. b제곱 5이제곱 마이너스 4ac a는 3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 49로 나왔습니다. d가 49로 나왔네요. d가 49인 것은 7 곱하기 7이네요. 따라서 두 개의 유리수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x값은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7의 값을 갖게 되겠고, 그래서 x가 3분의 1이거나 x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d를 계산해 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음수를 갖고 있죠. 양수가 아니죠.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하게 되자면 우리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형태로 표시해 주게 되고, 우리 복소수를 나타내는 i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고차방정식의 해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고차방정식의 해 중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예제 1번은 다음 방정식 차수를 결정하라 그랬네요. 지금 현재 우리 최고차가 x제곱이니까 이것은 2차항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3성 이꼴 7, 최고차항은 x3성이죠. 이것은 3차 방정식 그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x4성이 최고차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4차 방정식 그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x8성이 이꼴 256, 여기 x8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8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x 더하기 7 이꼴 5x 마이너스 3 정리하고 나면 2x가 남네요. 그래서 요것은 2x가 최고차항이 되겠고 1차 방정식 그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또는 선형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이미 우리 인수분해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쉽죠. x가 0이 되거나 x 더하기 4가 0이 되거나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x가 0이 되거나 x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x가 3이 된다 그러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x 더하기 5가 0이 되거나 x 빼기 7이 0이 되거나 2x 빼기 1이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5가 되거나 7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다. 2x 3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0x네요. 여기는 우리가 2x를 공통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에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죠? 1, 1, 2, 5가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일 때 나오겠네요. 그래서 2x 곱하기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해낼 때는 x가 0이 되거나 x가 5가 되거나 x가 2가 되면 된다. 그렇게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x 3성 마이너스 15x는 0 그랬네요. 이런 경우에서 3x를 묶어내면 되겠고, 3x로 묶어내면 우리 3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x 이꼴 0이 되거나 아니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값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2차 방정식은 형태에 따라서 약간 풀이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 2차 방정식, 불완전 2차 방정식, 순수 2차 방정식의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순수 2차 방정식은 ax제곱 이퀄 c 형태로 구형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x제곱을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남긴 다음에 루트를 통해서 씌워주는 거죠. 불완전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이퀄 0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x를 묶어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인수분해를 하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인수분해가 될 경우에는 그냥 인수분해를 적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완전 제곱 또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의 공식을 쓸 때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서 해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걸로부터 쉽게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완전 제곱으로 구하는 것보다 이 공식을 하나 외우고 있다면 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 d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판별식에 따라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d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d의 값이 0과 같을 때는 중근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d의 값이 0보다 적을 때는 허수값, 허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고차 방정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그냥 인수분해가 가능한 극히 일부의 방정식을 다루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방정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잊지 말 것, 노덤케이션,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